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경매 중단 사태까지 흘러왔던 강제 착색된 감귤이 도매시장에서 또다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단속 인력을 긴급히 늘리고 예비비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나온 제주산 노지감귤. 샛노랗게 익었지만 꼭지는 모두 검게 말랐고 손을 갖다 대자 쉽게 떨어집니다. 덜 익은 감귤에 화학약품을 써 색을 입힌 강제착색 감귤입니다. 당도는 6.9브릭스로 노지감귤 평균 당도인 8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도매시장 5군데에서 이 같은 비상품 감귤 3톤을 적발했습니다. 규격 외의 상품들은 현장에서 반상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제 착색한 감귤은 수거를 해오고 그리고 앞으로 선과장 1차 경고하고. 강제 착색 감귤이 잇따라 출하되자 제주도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를 총동원해 단속 인력을 지금보다 3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수확과 출하로 바쁜 시기에 무슨 교육이냐는 상인들의 항의만 받았습니다. 또 이른 출하로 한 몫을 챙기려는 강제 착색이 출하 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강화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강제 착색만 한다면 일주일이거든요. 밀감 따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이거 색깔 나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조색 나올 건데 강제 착색에서 탈락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단속 인력을 늘리는 등 온갖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비상품들이 시중에 유통된 데다 강제 착색 시기도 지나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군락에 대한 해군의 모니터링 결과 검증 조사를 해군과 계약한 업체가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러한 검증 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군은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 조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한 결과 큰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바로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 조례로 지정된 제주어 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탐라문화제를 통해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렇다면 제주어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떨까요? 실태와 과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주어 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학년별로 매주 1시간씩 진행되는 제주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교사와 함께 제주어 단어를 익히고 게임을 통해 문장을 만들어 노래로 불러봅니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제주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어린이들에겐 마치 외국어 수업 마냥 흥미롭습니다. 제주어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니까 재미있어요. 하지만 제주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수업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업 자료라고는 교육청이 매년 지급하는 제주어 동화가 전부. 아직 정규 교과서가 없다 보니 올바른 제주어 표기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직접 수업에 쓸 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제주어에 익숙치 않은 젊은 교사들이 늘고 있지만 제주어 교육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통로는 3일짜리 직무 연수가 고작입니다. 제주어 연수는 거의 없고요. 교육 자료도 제주어 사전, 백과사전 이런 낱말 풀이 이런 거 정도는 있는데 솔직히 애들한테 가르치려면 저희가 재구성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또 제주어 주간과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별 권장사항일 뿐인데다 중고교에선 입시 준비에 밀려 특별 활동 정도에 그치는 상황. 이렇다 보니 제주어 교육은 제주어 말하기나 동요대회 출전 같은 단편적인 행사성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적으로 최소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제주어와 관련한 뭐 말하기를 하든지 그날은 뭐 제주어를 얘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짧은 기간에 상당히 우리 후손들한테 제주어 전수가 잘 될 거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의 언어로 지정한 제주어.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가 깃든 언어를 계승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 학교 현장 교육을 활성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의회는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를 정의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제주어 교육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는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호텔과 아파트 신축이 늘면서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건설 업체들이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제주 시내 한 관광 호텔입니다. 이곳에 공사를 맡았던 하도급 업자 9명은 공사 대금 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경찰에 시공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돈을 받기로 계약서까지 썼지만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대물로 이제 물건을 가져가라는 그런 그 말에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다가 결국 나중에는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일부 하도급 업자는 민사소송을 내 법원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냈지만 시공업체는 여전히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공사대금 다 지불했고 우리 공사를 방해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공사대금 관련 사건은 모두 700여 건. 제주도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관급 공사대금은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 공사에는 개입할 방법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말뚝을 볼라드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많은 볼라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요즘 이 볼라드를 또 뽑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안동 MBC의 정동원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높이 30cm 정도의 볼라드가 인도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를 뽑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신 어른 허벅지 높이의 새 볼라드가 심겨집니다. 안동시에 설치된 볼라드 2,632개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056개가 교체 대상입니다. 작년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볼라드의 규격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높이 80에서 100cm, 지름은 10에서 20cm,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볼라드는 이와 맞지 않습니다. 볼라드 규격을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진법이 2006년에 제정된 후 10년 동안 불법 볼라드를 교체 않고 방치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수도권에서 볼라드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지자체가 배상해줘야 했습니다. 안동시의 볼라드 교체 비용은 올해 예산만 1억 1천만 원. 전국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 상황이고 공항에 설치된 볼라드 역시 10개 중 9개 꼴로 부적합이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볼라드 교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 기간 관광객 18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연휴 기간 호텔은 80%, 콘도미니엄은 90%대의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지난해보다 국내선 항공편이 늘었고 메르스 사태 이후 감소했던 국제선도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가을의 5번째 절기 한로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지만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다행히 비양은 많지 않아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약간 비가 살짝 지나겠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조금 높은 모습이지만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8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19도로 출발해서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머물고 있어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종일 흐린 가운데 기온은 22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는 너울성 물결이 다소 높게 일면서 해상 활동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먹구름이 물러가고 나면 이후로는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불면서 주말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외 제주도민총연합회 허영배 회장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 강영석 이사장이 금일봉을, 제주도청 국제통상국에서 10만 원, 제주시 아라일동 김태리 씨가 10만 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김희정 센터장과 직원들이 10만 원, 제주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봉사동아리연합회에서 72만 330원, 제주 사랑의 열매 착한 가게 나눔 봉사단에서 5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연수 중 버스 추락 사고로 숨진 제주도청 고 조영필 서기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최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중국 연수 중 숨진 조영필 서기관 등 9명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필 서기관은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지난 1981년 지방농업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34년간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학교 부지 용도 변경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 한라대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한라 학원이 제주시 애월읍의 교육용 부지 46만 제곱미터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게 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부지의 용도 변경은 경미한 경우 신고만 하면 되지만 해당 부지는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제주도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상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중국인 20살 진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진 씨는 그제 저녁 8시쯤 제주시 이도동의 한 빵집에서 빵을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이 주문한 빵을 집어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씨는 그제 낮 12시쯤에도 제주대학교 족구장에서 유리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